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제4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원 FM에서 방송되고 있는 문화랑 예술이랑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그 안산에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채널이 생기고 나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나누려고 기획한 프로그램이 문화랑 예술이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1회 때는 지역 예술인 소개로서 피아니스트 윤혁일 님을 소개를 했었고, 2회 때는 화가시죠. 화가이신 우리 정재민 작가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회 때가 됐을 때 제가 예술인들이 굉장히 바쁜 계절이다 보니까 제가 지역 예술인을 결국은 섭외하지 못하고 저 혼자 떠드는 방송으로 진행을 했었었죠. 3회는 예술인들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지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호문화도시로서의 안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었는데요. 우리 도시 안산이 유럽 평의회로부터 상호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고 어떤 사유로 이렇게 지정받게 됐는지, 그리고 상호문화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고자 한다면 어떠한 삶의 태도, 어떤 사람 나와 다른 존재를 대하는 우리들의 어떤 태도와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4회 방송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4회 때는 다시 한번 또 우리 지역 예술인을 소개하는 방송으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께서 나와 주셨을지 여러분들 기대가 되실 텐데요. 안산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예술인, 그 다양한 예술 집단 중에 아주 특별한 예술 집단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월호 가족분들이 연극을 하는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입니다. 이번에 이 극단 노란리본이 제주도에 공연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극단 노란리본의 단장을 맡고 계시는 수인 어머님, 우리 김명인 배우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수인 어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의 수인엄마 김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지역 예술인들을 소개하는 이 코너에 극단 노란리본의 배우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드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우리 김명인 배우님을 이렇게 특별하게 초청하게 돼서 너무 이제 노란리본에 대한 노란리본 배우들을 소개하는 것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명인 배우님 먼저 자기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월호 유가족 7방 곽수인의 엄마이고요. 또 4.16 가족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이기도 하고, 또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명임이라고 합니다.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아니, 그거면 충분하죠. 네, 우리 김명인 배우님은 사실 4.16 가족단 노란리본의 대표님이시고 단장님이십니다. 사실 그 4.16 가족단 노란리본의 김명임 단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극단이 운영되고 이 극단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작품을 연습하고 공연을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문화랑 예술이랑 4번째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한 가지 좀 특별한 사실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까지 단원 FM에서 방송됐었던 문화랑 예술이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송은 모두 단원 FM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은 단원 FM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좀 특별한 장소에서 방송 녹음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드린 멘트 속에서 조금은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지금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 이때에 4.16 가족 극단 노란리본이 제주도에 공연을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의 연출로서 함께 제주도에 공연을 왔다가 도저히 이 다음 주 수요일 방송 전에 이 단원 FM 스튜디오로 가서 녹음을 할 수 없겠다 판단하고 제주도에 있는 또 굉장히 예쁜 녹음 스튜디오를 또 하나 빌려서, 사실 빌렸다기보다는 이 제주도에서 음악하고 계시는 두 명의 예쁜 음악인들을 제가 또 알거든요. 두 명이 뭐 이렇게 부부라고 하는 건
것들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두 명의 또 예쁜 음악인들이 운영하는 또 고마운 스튜디오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또 협조를 받아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또 진행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소개를 해주신 우리 김명임 배우, 오늘 제가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누구누구 엄마라고 하는 호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오로지 지역 예술인을 소개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배우님 이렇게 부르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네, 우리 김명임 배우님께서는 사실 수인이 엄마로서의 정체성 갖고 계시고 동시에 노란리본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품고 연극을 하시는 특별한 배우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먼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어떤 거냐면 연극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제였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계기로 연극이라고 하는 예술 세계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2015년에 커피 공방에서 인문학과 커피 배우는 거를 20회차를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업 받는 엄마들이 전부 집에서 못 나오고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커피라는 어떤 공통점을 이렇게 부여를 해가지고 그걸로 솔직히 좀 꼬셔가지고 바깥바람을 좀 쐬시라 하는 취지로 수업을 했는데, 이게 수업이 끝나면은 그 엄마들이 전부 집에 들어가셔서 안 나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유도를 하신 중에 뭐 어머니들 도자기는 어때요? 그러면 엄마들은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엄마들 또 연극은 어떠신가요? 네, 뭐 그것도 재미있겠죠? 그랬는데 그분이 연출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실 때는 엄마들이 연극을 하고 싶어 해, 그렇게 연락을 하셨나 봐요. 어느 분이 오셨는데 너무 열심히 준비하시고 너무 진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첫 수업하고 두 번째 수업 때 절반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도 좀 행동이 재빠른 엄마들은 또 빠져나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열심히 하니까 미안해서 못 나가고 남아있다가 또 새로운 엄마들이 오시면서 대본 읽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조차도 불가능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니까 우리도 저분이 가져온 대본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하고 하는 도중에 어찌 보니까 무대에서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연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약간의 혼란이 오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프로그램 진행자, 즉 DJ 김태현의 어떤 롤이 하나 있고요. 동시에 이 방송 안에서 극단 노란 리본의 연출로서의 롤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떤 때는 DJ로 질문하는구나, 어떤 때는 연출로 또 끼어들어서 말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잘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월호 엄마들이 연극을 하고 싶어해 라는 전화를 받고 그 커피 공방으로 달려갔던 연출자가 바로 저고요. 제가 가서 이제 진짜 정말 딱 그 어머님들 처음 만나 뵀는데 정말 전혀 연극을 하고 싶어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만나는 순간부터 조금씩 어머님들에게 연극을 해보자 이러면서 막 꼬셨어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 김명임 배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정말 절반이 사라지고 절반만 남아 계셨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뭐 연극 이런 거 막 하지 말고 그냥 대본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극단 걸판이라고 안산에서 정말 가장 훌륭한 연극을 하고 있는 극단 걸판에 이제 배우로 활동을 했었던 이제 그게 있다 보니까 극단 걸판이 창작했던 연극 대본을 가지고 막 읽어보자고 어머님들께 제안을 해서 어머님들이 막 쭈뼛쭈뼛 하면서 대본을 읽었는데, 그 우리 극단 걸판의 연극 대본 되게 희극 코미디 대본들이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웃기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 세월호 어머님들께서 대본을 읽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웃기는 장면 때문에 막 키득키득 웃으시고 하는 모습들이 전 너무 좋았거든요.
이분들에게 정말 웃을 수 있는 기회를 한 톨이라도 더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막 우리 대본 읽어요 이거 한번 해봐요 하면서 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김명인 배우께서 이제 무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무대에 서 있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무대에 섰던 때가 2016년 7월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러닝타임이 18분 정도 되는 단막극 공연을 올렸었잖아요. 그때 맨 처음에 무대에 서서 연극을 했던 그때 심정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극은 일단 처음이고 그때 당시는 조명이 무대 쪽만 비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정말 객석이 전혀 안 보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논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무대에 이제 등장하고 퇴장하고 하는 게 서툴다 보니까 우리만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뒤에서 언제쯤 나가나 고개 빼고 이렇게 순서 기다리는 게 보여요. 우리끼리도. 그런데 그게 객석에서 보인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아, 서투니까 저렇게 하다가 실수 안 하려고 하는구나 한데 그 모든 게 실수였던 그런 공연이었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 진짜로 객석에선 다 보이는데 무대에 처음 서는 배우님들은 객석이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관객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인지가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그 오른쪽 우리 연극하는 사람들은 상수라고 표현하는데 오른쪽 그 소대에서 그 이미경 배우님이 그때 당시에 막 나와가지고 쭈뼛쭈뼛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등장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저는요 연출로서 그 장면이 너무 귀여웠어요. 여러분들. 네, 그랬던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무대를 쓰셨는데 그리고 나서 2016년도 7월부터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17, 18, 19, 20, 21, 22 막 6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극단 노란 리본은 몇 개의 작품을 공연을 하게 됐고 각 작품마다 몇 회씩 공연을 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첫 번째 작품은 세월호를 어떤 사회 속에서 그런 의미를 찾는 작품 그와 그녀의 옷장 한 55, 6회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작품이 걸판의 연극에 각색을 조금 넣어서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그건 한 70여 회 이상 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순수 이제 저희 창작 연극 장기자랑이라고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갔는지를 그린 장기자랑이 한 50 몇 회 정도 60회에 가까이 맞아요. 60회 넘었겠구나. 70회 가까이 됐던 네, 것 70회 같아요. 가까이 네. 됐구나. 네.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지난 8년간의 여정을 이렇게 시간 여행하듯이 보여주는 기억 여행이 지금 오늘로 58회 공연을 했습니다. 제법 했네요, 저희. 그게 사실 2020년, 2021년 코로나가 좀 이렇게 오지 않았다면 더 많은 공연 횟수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 김명인 배우께서 첫 번째 작품 그와 그녀의 옷장 얘기를 하니까 그 기억이 확 떠오르는데 그와 그녀의 옷장은 청취자 여러분들 보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와 그녀의 옷장이라는 연극 작품은 전혀 세월호 얘기가 아니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세월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요. 세월호를 연상할 만한 것도 전혀 없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환을 좀 웃음으로 버무려 놓은 이제 그런 옴니버스 코미디 연극이에요. 그런데 이 김명인 배우께서 그와 그녀의 옷장에서 맡은 역할이 있었잖아요. 네. 그 역할을 연기하면서 또 이제 약간 뭉클해지거나 어떤 세월호를 연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냥 보통 평범한 엄마 역할이었어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엄마 같은 그런 세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세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좀 더 젊은 세대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엄마들이 살아온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 속에 이 엄마는 또 아들을 잘 키워서 사회에 내보냈더니 그 아들이 진짜 용역 깡패가 돼서 비정규직인 엄마를
어떻게 좀 몰아내기 위한 어떤 용역 깡패가 돼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용역 깡패를 맡은 아들 역의 엄마도 물론 이제 세월호 유가족 엄마였고 엄마 역을 연기한 저도 세월호 엄마였고 그런데 저희는 아들의 엄마들이다 보니까 어떤 공감대가 생겼냐면 아, 우리 아들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 취직을 못 하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서로 통해 가지고 그 아들 역을 맡은 엄마도 진짜 많이 울고 저도 진짜 많이 울고 서로가 정말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연극을 하면서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 이제 공연하실 때 관객과의 대화 장면 하나가 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명인 배우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 연극 장면 중에 아들의 첫 출근을 바래워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가가지고 넥타이 하나 사가지고 아들 목에 걸어서 매주는 그 장면을 연기했던 그게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그 김명인 배우께서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출근을 바래워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내 앞에 닥쳤는데 연극 장면 안에서 첫 출근을 바래워주는 연기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또 괜히 또 그 얘기하니까 또 울컥해지는데 자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는 연출가로서 때로는 관객으로서 그 극단 노란 리본의 공연을 볼 때 야 김명인 배우가 저기 딱 서서 저 정도 퀄리티로 연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 극단 노란 리본의 연극이 이렇게 그 많은 관객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쭉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그 연극 배우로서 무대에 서서 관객들 앞에 이 준비된 장면을 연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김명인 배우님은 제가 보기에 배우로서 무척 훌륭한 이 탤런트 재능을 갖고 있다고 좀 여겨지거든요. 그 연기를 할 적에 이 배우님이 갖고 있는 어떤 기질, 어떤 재능, 어떤 끼 이런 것들 어디에서 가져와서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저는 일단 연극을 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면 물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어떤 활동이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는 한데 저희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그런 기분으로 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10년 만에 우리 아이를 낳다 보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아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줬는데 이제 그럴 때 구연동화처럼 뭐 동물이면 동물 소리,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소리, 뭐 선녀면은 꾀꼬리 같이 좀 선녀 같은 목소리 그런 모든 역할별로 목소리를 달리해서 그렇게 구연동화로 이야기를 들려줬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연극을 하면서 우리 아이한테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내가 맡은 역할의 목소리로 충실하면서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너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 들어봐. 네, 그런 마음으로 연기해요. 네, 무대에 서서 연기를 할 때 당연히 극장에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작품을 연기하겠지만 연기하는 동안 내내 우리 수인이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 수인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마음으로 참 이 우리 수인이를 10년 만에 갖기까지 참 마음고생을 많이 심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우리 귀하게 태어난 아들을 위해서 세상 아주 재미있고 좋고 또 교훈 가득한 세상에 많은 동화를 얼마나 많이
들려주셨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어쨌건 우리 수인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음으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수인이에게 자주 해주셨던 뭐랄까 구연동화 같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또 우리 김명인 배우의 끼로 나타나서 또 배우로서 연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그 극단 노란 리본의 단장으로서 또 한 명의 연극 배우로서 또 어떻게 연극을 시작하게 됐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쯤에서 노래나 또 한 곡 좀 듣고 가야 되지 않을까. 노래를 한 곡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김명인 배우님 뭐 평소에 가장 좀 자주 즐겨 들으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노래 한 곡 있으시면은 그거 좀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노래 가장 좋아하세요?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어디 OST였을 거예요. 박재범의 해피엔딩. 박재범의 해피엔딩. 네. 드라마 OST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거 혹시 수인이도 좋아했던 노래인가요? 수인이가 컴퓨터에 이거를 하루 종일 걸어놓고 이렇게 내가 가사를 외우는 능력이 없어서 잘 외우지는 못했지만 그 음이 항상 머릿속에서 있어요. 그렇구나. 네. 수인이 컴퓨터에서 계속 흘러나오던 네. 박재범의 해피엔딩 여러분 듣고 오겠습니다. 박재범의 해피엔딩입니다. 내게 말해줘 날 기억한다고 그 미소도 한 번쯤은 생각이 난다고 꿈을 꾸는 대로 너는 다여가는 사랑을 널 확인해 내게 말해줘 날 기억한다고 그 미소도 한 번쯤은 생각이 난다고 언제나 바랬어 너와 나 행복하기를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너의 그 모습도 한 번은 본 적이 있다고 하지만 기다려 우리 둘만의 해피 엔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만나도 나한테 관심도 없는 척하고 I know it's just a game 밀고 당기기가 너무 지쳤어 나쁜 여자가 더 매력 있단 말 들어본 적이 있지 하지만 이제 날 알아줘 Oh yeah 내게 말해줘 날 기억한다고 그 미소도 한 번쯤은 생각이 난다고 언제나 바랬어 너와 나 행복하기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너의 그 모습도 한 번은 본 적이 있다고 하지만 기다려 우리 둘만의 해피 엔딩을 지금부터야 이게 우리 둘의 사랑 시작이야 다시 한번 태어날 것처럼 언제나 바라던 우리 둘의 설레임을 이젠 헤어지는 없단 말하는 한 번의 의심도 없다고 지금도 기다려 우리 둘만의 해피 엔딩을 네, 아니 좋네요. 제가 사실 뭐 평상시에 이런 OST 드라마 OST나 이렇게 가요들 많이 들어본 편은 아닌데
수인이가 즐겨 들었을 거라고 상상하고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좋은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혹시 직접 이 노래를 노래방 가서 부르거나 이런 적도 있으신가요, 우리 김명인 배우님? 저는 타고난 음치라 가요나 뭐 그런 거를 한 번도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다음 작품에는 노래 부르는 장면을 넣어야 네. 아유, 되겠구나. 그러면 아니 되시는데.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배우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내 인생에서 연극을 하게 되는 연극 배우가 돼볼 거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전혀. 지금도 네. 연극 배우라고 물론 연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가끔 듣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 아니지. 연극을 공연을 하기는 하지만 제 기준에는 저는 아직 하게 하는 그런 수준이다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중에 혹시 극단 노란 리본의 연극을 한 번이라도 관람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댓글창에 김명인 배우님은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예요 라고 자긍할 수 있도록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우님께 또 이제 질문을 드려볼 텐데, 김명인 배우에게 이 연극이라는 예술 장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김명인 배우께서 연극 활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가장 큰 이유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이 어떤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세월호 진상규명인데 그 진상규명을 향해서 나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투쟁도 있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어떤 정서나 이렇게 뇌리에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그런 어떤 방법으로 저는 연극을 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부드럽게 오래 울리는 그런 울림이 있다면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사람들 이렇게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이게 계속 함께 해주는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제가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할 자신은 있기 때문에 지금 연극이라는 그 어떤 장르를 택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정서에 어떤 진한 자국을 남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감동의 자국이건 혹은 어떤 각성의 자국이건 사람마다 관객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이 예술 장르를 통해서 연극이라는 예술 장르를 통해서 관람하는 관객들의 정서에 소중한 자국 하나를 남겨서 어쨌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극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김명인 배우님뿐만 아니고 극단 노란 리본의 모든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자신만이 오롯이 감당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존재하고 그 감당을 정말 의미 있게 재미있게 잘했을 때 무대에서 딱 그 순간의 연기를 잘하고 관객들이 내가 원하는 반응을 탁 던져줬을 때 느껴지는 희열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배우님 혹시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거나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창기에 할 때는 제 이야기를 하기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객과 저를 합쳐서 100으로 놨을 때 저는 한 60%, 70%, 80% 말로써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고 관객의 어떤 비중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으로 한정을 해서 한 20% 정도 그렇게 이제 두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고 연극을 계속하면서 그 비율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연극은 서로 소통인 거잖아요. 그쵸. 무대를 보고 느껴야 되고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오늘의 공연을 좀 비유를 했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50%면 관객이 나머지 50%를 좀 채워주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람들의 느낌을 그대로 우리한테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울리고 싶고 뭐 웃기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담담히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우리한테 보이도록 그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아, 오늘은 참 잘했구나. 50대 50 서로 똑같이 소통하고 공유했구나. 우리 이야기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럴 때 참 내가 지금 연극 배우로서 무대에 섰는데 이 연극 배우로서 무대에 서서 공연을 했던 이 행위가 대단히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자기 긍정으로 연결이 되거나 자긍심, 뿌듯함 이런 것들 좀 느끼시게 되나요? 잘했구나. 다른 길로 가서 하지 않고 연극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 마음에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새로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정말 잘했구나. 오늘은 내 자신을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사실 제가 지금 DJ이기도 하지만 연출가로서 오늘 제주도 공연을 지켜봤을 때, 네, 뭐 다른 모든 배우님들이 다 이렇게 빛나는 연기를 보여주셨지만, 김명인 배우님의 연기가 오늘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찰지다고 해야 될까? 약간 연기 오늘 약간 물 만났는데 막 이런 느낌으로 연기를 잘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그 관객들의 반응을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는 연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근데 사실 배우가 뭔가를 던져줘야 관객들도 그걸 탁 물고 어떤 자기 반응을 할 텐데 되게 잘 던져준 공연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또 DJ로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연극 배우로서 무대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오롯이 나의 힘으로 그 순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고 그런 감당하는 연기를 했는데 관객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우리들의 의도에 맞게 잘 왔을 때 느껴지는 희열 뭐 이런 것들도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식의 어떤 오늘 하루 나를 쓰담쓰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들이 꾸준히 축적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인이 엄마로서의 이제 김명임도 있겠고 개인으로서 인간 김명임도 있을 수 있는데 뭐랄까요? 그 김명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배우로서 느낀 희열을 통해 쓰담쓰담해지는 과정, 자기 긍정을 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뭐랄까요? 배우님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좀 힘이 되나요? 응원이 되나요? 그러면 이게 무대에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엄마들이 진짜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전무해요. 그런데 연극을 함으로써 이렇게 제대로 전달하는 법, 제대로 말하는 법, 제대로 호흡하는 법 그런 것들이 몸에 어느 정도 익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실수하지 않고 차근차근 전달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도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뿐만이 아니라 다른데 어디든지 가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일반 엄마였을 때는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부담감, 중압감 그런 것들이 지금은 무대에 서는 것처럼 당당하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우리가 하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들도 절대 가볍지 않은데 그런 말들을 좀 더 차분하고 조리 있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세월호 가족으로서 수인이 엄마로서 어쨌건 이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되고 그 들려주는 과정이 실은 쉬운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과정이 아니다 보니 보다 상대방이 듣기에
조금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금은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조리 있게 얘기하는 그런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떠나서 그냥 개인 김명임이 살아가는 일상에 그냥 길 걷다가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든지 사실 그런 일상을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의 행복한 일상 갑자기 뺏겨버린 상황인데 어쨌건 이 연극을 하는 과정이 조금이라도 뺏겼던 일상을 다시 되찾는 순간들을 만들고 있는지 혹은 맞이하고 있는지 사실 한 번도 이런 질문은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 제가 수인이를 10년 만에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존감 뭐 그런 게 정말 없었어요. 아,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그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에 모든 저라는 인간의 어떤 그 존재감 그게 너무 바닥을 치다 보니까 아이를 낳았으면 이제 그게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아이 키우느라 바쁘고 그래서 뭐 나의 존재, 뭐 내 의견,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내세우거나 뭐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쪽으로 아예 상상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고 왜냐하면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오로지 그 목표만 있었는데 아이를 잃고 나서 연극을 하고 가장 큰 변화는 집안에서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내 자신의 목소리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된 거. 저는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얻어진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집사람은 참 조신합니다. 제가 첫 연극했을 때 초대돼서 와서 남편이 앞에 나와서 관객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우리 부인은 참 조신한데 연극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소리 지르고 뚜닥거리고 그럽니다.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고 싶었을 텐데 네. 그 말이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조신이라는 말이 과연 누구 관점에서 조신이었을까? 나는 내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나는 그냥 나지만 정말 수인이 엄마로서의 나는 정말 할 말은 하고 왜냐면 우리 아이가 지켜주려고 했던 그 엄마의 그 자리를 찾아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생각해도 되게 많이 변했어요. 제가. 그래요. 10년 동안 아이를 못 갖는 과정이 한편으로 사실 그게 옳지 뭐 제가 말을 이렇게 세게 못 하겠는데 옳지 않은 과정인데 죄인처럼 지내야 되는 것들이 말하자면 자존감을 정확하게 회복하고 나의 의사나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일상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했던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또 제가 연극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채워지는 과정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네. 참 세상에는 다양한 예술이 있고 다양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술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자기긍정, 희열의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예술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술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제안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다른 예술 장르하고 다르게 이 연극이라고 하는 예술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쉽고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우리 어머님들 이 극단의 노란리본의 이제 배우님들이 또 이제 연극의 매력에 더욱 빠지는 것 같은데 우리 김명인 배우님께서는 지금까지 공연했던 작품들 중에 가장 애정이 가거나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어떤 캐릭터나 장면들이 있을까요? 장기자랑에서 아영이 역할이 가장 애정이 가기는 해요. 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거는 아영이가 아니라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의 한대철이라는 역할을 했을 때
일반 보통의 아빠들이에요. 버럭하고 성질머리 나쁘고 그 성질머리 못 이겨서 마누라가 집을 나가서 혼자 여고생 딸을 키우는 역할인데 그 수많은 버럭 중에도 딸을 향해서도 좋게 말하는 법이 없는데 그 마음 속에 아빠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거를 확실하게 깨닫고 제가 남편을 이해하게 된 그런 역할이거든요.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마음이 절대 저 말과 같지는 않구나. 마음속에 이렇게 큰 사랑을 숨기고 있어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구나. 그거를 느껴서 제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다시 한번 제 주변을 돌아보게 된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아빠 역할, 이렇게 대한민국의 되게 보편적인 무뚝뚝한 아빠 역할을 연기하면서 남편을 이해하게 된 그 나오는 표현은 저렇지만 속마음은 내가 그런 아저씨 역할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이해가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는 역시 여러분들 예술하며 사십시오. 연극하며 사십시오. 네? 이 말이죠. 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고의 지평, 어떤 감각의 지평이 넓혀진다는 게 네, 그런 게 있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의 한대철 역할을 했었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에 나왔던 노래가 또 있잖아요. 네. 네, 이웃들이 우리 그 세월호 엄마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불러줬던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한번 듣고 가볼까요? 네. 네, 여러분들 솔가와 이란이 부릅니다. 잊지 않을게. 듣고 갈게요. 곳곳에 걸려있는 노란 리본 울먹이듯 우리 앞에 나부껴 빨리 떠나버린 작은 생명들 내 생각이 나 눈물이 얼마나 들뜨고 설렜을까 얼마나 차갑고 아팠을까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잊어도 우리는 기억할게요 울지 마요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잊어도 우리는 기억할게요 아프지 마요 피워보지 못한 작은 꽃들아 너무 빨리 져버렸구나 불러봐도 불러봐도 대답 없네 이제는 좀 쉬어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잊어도 우리는 기억할게요 울지 마요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잊어도 우리는 기억할게요 아프지 마요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잊어도 우리는 기억할게요 울지 마요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잊어
잊어도 우리는 기억할게. 이 노래 들어보니까 네. 옛날 생각나네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공연을 와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을 어제 오늘 했는데 2018년도 12월 달이었을 거예요. 2018년도에도 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 공연을 왔었고 그때 공연을 올렸던 작품이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네. 였고 그때 이제 엔딩에 나오는 노래가 방금 전에 들었던 솔가와 이란의 잊지 않을게였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옛날 생각나고 너무 좋네요. 그치요, 어머님?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가볼 텐데 이번에는 제주도에 와서 공연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또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만치 않은 일인데 이 극단 노란 리본 배우들께서 제주도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떤 또 큰 마음을 내서 왔을지가 궁금합니다. 노란 리본이 제주도에서 공연을 한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일단 제주도 땅을 밟지를 못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부모들이 오기에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 와서 제주도에서 공연을 한다 이거를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너희들 대신 엄마들이 가서 제주도 땅을 밟으면서 무대 위에서 한번 놀아볼게. 너희들 대신으로 그 마음으로 와서 공연을 했거든요. 아이들하고 전혀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는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또 세월호 이야기가 담겨 있고 저희 엄마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아이들을 다 등에 업고 마음에 품고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저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오고 싶었던 곳이었고 반드시 왔어야만 되는 곳이 제주도인데 오지 못했잖아요. 근데 극단 노란 리본의 배우들이 공연으로 연극으로 제주도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여행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안고 품에 안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오고 싶었던 곳에 함께 엄마랑 손잡고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하면서 데리고 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이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연극 기억여행 공연을 하셨잖아요. 이제 공연이 다 끝났는데 공연을 마친 소감은 좀 어떠신가요? 우리가 8년 동안 지나온 발자취잖아요. 그렇죠. 그 발자취를 공연을 했을 때 무대 위에서는 7명의 엄마들이 공연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는 관객 여러분들도 한꺼번에 그 무대 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저희 힘만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관객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들은 아마 또 기억여행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8년을 넘어왔으니 앞으로 또 8년, 앞으로 또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까지 왔던 것처럼 다 같이 손잡고 또 다시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마음속에 콕콕 박아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관객분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회초리를 한 대 맞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잘 봤다고 얘기해 준 관객이 있었는데 이 연극 기억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8년간의 여정을 돌이켜보는 작품이다 보니 관객들이 그냥 그 연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나의 경험들이 또 이렇게 떠올라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또 우리 김명현 배우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극단 노란 리본 작품 중에 세 번째 작품으로 장기자랑이 있잖아요. 네. 장기자랑이 이제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장기자랑 가가지고 옆에 반보다 더 잘해가지고 1등을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걸그룹 노래 막 연습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연습실에서 막 서로 갈등도 생기고 그러는 작품인데 이 장기자랑 보면은 마지막에
수학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김명임 배우께서 맡은 대사가 마지막에 이제 수학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관객들이 좀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게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김명임 배우께서 맡은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죠.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라고 대사를 하고 막 제주도에 도착해서 그 수학여행을 열심히 재밌게 즐기다가 이제 장기자랑을 하는 모습으로 그게 마무리되는데 그 작품을 이제 창작할 때 우리 이제 뭐 배우님들도 그렇고 창작진들도 그렇고 선택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처음 여쭤보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아이들이 오지 못했지만 좀 밝게 즐겁게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떠나서 저렇게 즐겁게 놀았을 것이다.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다. 좀 우리가 아이들을 연기를 할 때 일단 장기자랑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연기하는 거니까 끝까지 행복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현실은 아프고 괴롭고 슬프지만 연극에서만큼은 행복하고 정말 좋은 기분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이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정말 평범한 학생들처럼 그렇게 즐기고 놀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렇게 그 모든 부모님들의 어떤 바램을 담아서 마무리를 그렇게 지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이 연극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고 엄마들도 그거를 보면은 흐뭇하고 즐겁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덜 미안한 것 같고 이게 결말을 정말 무겁게 어둡게 해버렸으면 아이들을 영원히 그 안에 가둬놓는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즐겁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이렇게 연극을 통해서 그나마 그렇게 조금 아이들한테 이렇게 즐거움을 줄 수 있었던 거를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연극이기 때문에 연극 안에서는 정말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연극이기 때문에 현실이 미처 이루어주지 못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엄마들이 대신해서 교복을 입고 청소년들이 되어서 제주도에 도착해서 그 수학여행 즐기는 모습이 굉장한 어떤 울림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 연출가로서 자기 작품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좀 웃긴.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J로서 이렇게 여쭤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김명임 배우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늘 그렇지만 이 문화랑 예술이랑 코너가 이 1시간짜리 이 프로그램인데 말이죠. 시간이 항상 아쉽습니다. 윤혁일 피아니스트와의 만남에서도 그렇고 이 화가이신 우리 정재민 작가와의 만남에서도 시간이 늘 아쉬웠는데 여전히 연극배우 김명임님과의 이 만남도 시간에 쫓겨가면서 이제 거의 뭐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좀 아쉬운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단원 FM 우리 편성국장님, 방송국장님께 이걸 뭐 2시간으로 늘려달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그럴 필요 없이 2회차로 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건 마무리를 시간 관계상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그 김명임 배우님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에 새로운 작품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이제 극단 노란 리본이 사실 2015년도 10월달에 커피 공방에서의 첫 만남 그때부터 카운팅이 시작하면 횟수를 무려 8년 차예요. 네. 8년 차 동안 쭉 해왔는데 그동안 뭐 이렇게 극단이 오는 과정이 뭐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극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작품을 해보자 우리 얘기를 정말 좀 연극에 담아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후에 극단 노란 리본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아까 전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8년 이후에
걸어가게 될 8년, 뭐 8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극단 노란 리본은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 연출가로서 이제 연출가 김태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극단 단장으로서 4.16 가족단 노란 리본 단장 김명임으로서 극단 노란 리본이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나 포부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도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들을 이게 계속 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왜 그러냐면은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세월호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제가 정말 바라는 거는 이후에 저희가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해서 진상규명이 됐다는 것까지 진짜 연극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거기까지 갑니다. 너무 좋네요. 제 마음도 거기까지 가고 있는데요. 다른 우리 배우님들이 이 방송을 듣고 그런 어떤 원대한 포부의 결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저는 또 연출가로서 또 이런 구상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열심히 연극을 할 것이고 진상규명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왔는지 또 연극으로 얘기하고 이런 걸 하려면 우리가 나이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는 문제 무척 중요하고 동시에 나이는 또 어떻게 극복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나이가 또 나이를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연출가로서 그런 구상도 한번 해봅니다. 누워서 해볼 수 있는 연극은 없을까? 아니 이경규가 눕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지를 만들었는데 우리라고 뭐 할 수 없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말이죠. 제가 그냥 연출가로서 웃자고 한 얘기지 다른 예술 장르들도 충분히 지긋한 나이에서도 가능한 예술 장르지만 연극은 보면 말이죠. 우리 배우 이순재 생각해 보십시오. 신구 또 우리 배우 윤여정 생각해 보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할 수 있는 게 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연극을 꾸준히 잘 해보자. 건강 지켜가면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밤새도록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제 아쉬운 시간을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예술인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로 오늘 연극배우 김명임님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저와 함께 단원 FM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해보셨는데 이렇게 함께 출연한 소감이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소감 어떠세요? 우리 항상 천재 연출가님이라고 저희 부르거든요. 김태현님을. 부끄럽습니다. 그러네요. 나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렇게 막 달변가고 다시 한번 천재임을 느끼고 갑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또 이렇게 얼마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짧고 굵게 강력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건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노란 리본 배우님들 정말 한 분 한 분 제가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면 저의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 무궁무진하게 콘텐츠가 계속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김명임 단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누굽니까 우리 최지영 배우님, 이미경 배우님, 박혜영 배우님, 박유신 배우님, 김도연 배우님, 김순덕 배우님까지 한 분 한 분 꾸준히 출연시켜서 나의 방송을 사적으로 이렇게 극단 노란리본님들의 배우님을 출연시키면서 나의 방송을 이렇게 무럭무럭 키워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심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할 텐데 마지막으로 들을 노래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노래는 어떤 거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극 장기자랑의 주제가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지인 제주도에 도착해서 열심히 재밌게 수학여행을 즐기다가 장기자랑을 공연을 하는 때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매일 해가 뜨는 동네라는 제목의 노래죠. 네, 이 노래
가족단 노란 리본이 불렀습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단원 FM이 자랑하는 프로그램 문화랑 예술이랑 여러분들 5회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같이 인사해 주시죠. 안녕. 나 어제는 말이야 네 말에 상처받았어. 눈물이 날 것 같아 하품하는 척했어. 근데 오늘은 말이야 대시시 웃는 네 얼굴에 하늘을 날 것 같아 괜찮은 척했어. 당신의 아픔이 되고 싶지 않아. 삼켰던 많은 말들 후회하지 않아. 내일 해가 지는 동네 우리들은 일찍 눈 뜨네. 매일 해가 지는 동네 우리들은 일찍 눈 뜨네. 아침잠만큼 넘치는 사랑이여 내일도 나에게 다가와줘. 나 어제는 말이야 나도 몰라 기분 더러워. 짜증이 날 것 같아 방문을 쾅 닫았어. 뒤돌아서면 그늘진 엄마 아빠 얼굴에 덜컥 겁이 나 후회돼 이불만 빵빵 찼어. 당신의 아픔이 되고 싶지 않아. 모른 척했던 시간 후회하지